은행 파산돼가지고 내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저축은행은 일단 불안해 라는 편견 때문에 고금리 상품이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안전한 은행을 고르는 몇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딱 확인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저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멘토 구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처음 종잣돈을 모을 때 예적금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예적금에 가입하려고 보면 보통은 시중은행, 1금융권에 나온 예적금은 금리가 비교적 좀 낮고 저축은행이나 뭐 우체국, 수협 이런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비교적 높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죠. 조금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지만 예적금 금리가 조금 낮은 1금융권을 선택할까? 아니야. 그래도 금리가 높은 곳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검색해보니까 금리가 연 10% 되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이런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어요. 이러다가 뭐 은행 파산돼가지고 내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실제로 돈을 못 돌려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안 하자니 너무 금리가 매력적인 거죠. 근데 모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은행을 고르는 몇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유동성은 좋은지, 뭐 건전성이 좋은지, 현금은 많은지, 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6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은 우리가 금융권에 예적금을 맡겼을 때 원금, 이자 합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A은행, B은행, C은행에 각각 1억 원씩 예금을 맡겼다. 만약에 이 은행들이 망했다. 5천 해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5천만 원 이하로만 맡겨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있어요. 일반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가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호금융은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마포 수협, 뭐 안양 수협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 다른 법인이라면 둘 다 파산하더라도 5천,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본점인데 지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요거는 두 개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체국은 신기하게도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한도 없이 내가 맡긴 돈 전부를 보호해줘요. 내가 우체국에 2억을 맡겼다. 그럼 파산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2억 원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금리 높은 상품이 있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넣어도 안전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전한 은행인지 이게 부실한 은행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보통은 저축은행을 확인하실 때 이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딱 6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씩 간단히 설명할 거지만 어차피 나중에 통계로 한 번에 보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경영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등급인데요. 1등급에서 2등급까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이 비율은 8% 이상 되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은행이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는 위험 가중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느냐, 일종의 청산 능력을 보는 거죠.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보통 기업에게 대출해줄 때 위험 가중자산으로 보는데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가계대출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훨씬 높은 겁니다. 세 번째는 순자산 비율이 5% 이상 넘어야 됩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총 자산 대비해서 순수하게 은행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이 비율을 보는 건데요. 총 자산이 많아도 뻥튀기 돼 있을 수 있잖아요. 부채가 있거나 뭐 출자금이 많거나. 그래서 은행이 가진 순수 자기 자본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 우리가 부동산으로 치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10억 전부가 내 순수 자산이 아니죠. 은행에서도 뭐 주담대를 받았고 부모님한테도 얼마를 빌렸고 했을 때
다 제하고 나니까 실제 내 돈은 순자산 5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은행의 총 자산이 1조 원 규모다. 최소 자기 자본은 50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8% 이하가 되면 안전해요. 수신은 돈을 받는 거고요. 여신은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해요. 여기서 고정 이하 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를 못한 것들이죠. 이 비율은 8% 이하로 낮을수록 좋아요. 다섯 번째는 총 자산 순수익률입니다. 0.8% 이상이 돼야 안전하고요. 총 자산 대비 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 비율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 순이익이 뭐냐면 은행이 영업으로 번 돈, 영업 외적으로 번 돈, 여기에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대출 등등 다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이 은행이 손에 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 은행에 투입된 총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느냐 요거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유동성 비율, 요거는 100%가 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유동성이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부동산처럼 돈이 묶여있지 않잖아요. 은행에서는 이 유동성 비율이 좋다를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냐면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예적금들이 있는데 인출 요청이 왔을 때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100%를 넘느냐 요거를 봅니다. 3개월 이내 만기된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최소한 이 은행에서는 100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비율이 100%를 하회한다. 그럼 내가 맡긴 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지표를 어디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냐? 자,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축은행은 모두 확인이 됩니다. 금감원 파인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신 후에 금융회사 정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금융회사 핵심 경영지표 클릭, 그리고 저축은행 클릭 들어가시면 각 저축은행들의 기초적인 재무 정보라던가 경영 지표 같은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가지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역별로 지표들의 평균치를 싹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입하려는 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이 평균치 대비해서 더 훨씬 높네, 평균보다는 낮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새마을금고나 수협, 신협, 우체국 이런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사이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각 회사별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개별 법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홈페이지마다 디자인은 약간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공시자료, 전자공시, 경영공시자료 이런 이름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 편히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안전한 은행 고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저축은행은 일단 불안해 라는 편견 때문에 고금리 괜찮은 상품이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금리 10% 이런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안전한 은행인지 1차적으로 걸러내시고 예금자 보호 잘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저축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